양PD 이거 왜 고장냈어? 뭐? 이거 아까 찍다가 고장낸 거지? 나 아니거든요? 봐봐 이거 떨어졌잖아. 대표님 뺀 거지? 이거 왜 떨어지게 했는지 알아? 그거 튜닝하려고. 아니야. 뭐야? 이 당시에 카오디오 도둑이 엄청 많았거든. 도둑이 많았다고요? 카오디오 이렇게 차 훔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저게 이제 튜닝 오디오거든? 소니 거? 저 당시만 해도 소니가 비쌌거든. 응? 안 된다? 안 된다. 망가졌나 봐요. 원래 그 자동 기능이 있는데 네. 이 차주분이 96년형 접이식 DIY를 하다가 아, 망가뜨리신 거야? 배선세가 이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지? 어디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그래서 어차피 확률 50대 50이니까 복불복이잖아. 딱 연결했는데 탁 거리더라. 그 그래서 확률을 못 맞췄구나. 그래서 지금 무력화된 거야. 이게 저기도 손 좀 해주셔야죠. 열선 기능도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오. 안녕하세요. 오토유 김정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PD입니다. 네, 93년형 에스페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우 네. 에스페로. 에스페로 광고에서 에스페로! 이랬어요. 네. 아, 진짜? 진짜요? 그럼 나중에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싱크로예요. 대박. 저는 네. 사실 오늘 부모님이 이 차 갖고 왔을 때 네. 사실 뭔지 몰랐고 네. 에스페로라는 차 이름을 처음 들어봐요. 아, 에스페로. 네. 네. 저도 몰랐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원래 에스페로가 에스페란토. 네. 에스페란토. 네, 에스페란토. 거기서 딱 느낌 나오죠. 스페인 관련된 그런 네. 거구나. 그러네요. 스페인어예요. 희망. 호프. 희망. 호프인데, 호프인데, 양들이 이게. 좋아하는 호프가 아니야. 네. 독일 정통 호프가 아니고, 희망. 희망. 네. 그런데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네. 그 일잔 충몽, 헛된 꿈, 뭐 이런 뜻도 담겨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 소나타를 잡으면 좋겠다. 그 희망을 갖고 나왔는데 헛된 꿈이 됐죠. 근데 이게 디자인은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네. 패션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파리. 자동차 디자인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거기 디자인? 네. 어디죠? 독파. 어디죠? 한 20분 만에 다 리셋 해버리네. 자, 자동차 디자인의 성지가 어디다? 이탈리아. 그렇지. 네. 패션은 파리, 자동차 디자인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그 카로체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카로체리아가 공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스튜디오죠. 네. 이탈리아의 유명한 카로체리아가 공방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탈 디자인이라는 데가 있고 베르토네라는 데가 있고 이데아라는 데가 있고 아, 이데아. 그렇죠. 피닌파리나. 네. 피닌파리나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국부라고 바티스타 피닌파리아가 설립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마르첼로 간디니, 에어로다이나믹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해서 차를 멋들어지게 만든 레오나르도 파오로멘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에서 좀 멋있는 디자인이다 하면 다 이탈리아 맞아요. 사람들이나 네. 이탈리아 디자이너가. 예. 그 다음에 조르제토 주지아로. 네. 이 사람도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합리적인 디자인의 미니멀리즘의 창시자. 네. 아우디의 그 디자인 총괄 윈터드 실바. 네. 예. 벤츠 디자인의 혁명을 불어넣은 브루노 사코. 디자이너 이름들 멋져요.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미국 출신의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이 BMW 디자인을 해가지고 몰라요. 동그랗다 앞에가. 뱅글이 동글 뱅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동글 라인이 아니야. 이 차는 네. 그 베르토네라는 디자인 그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는데 네. 베르토네가 대체적으로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는데요. 알파 로메오라든지 그 시트로엥 주로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유럽차 중에서 또 알파 로메오하고 시트로엥이 굉장히 그렇죠. 스타일리시한 차였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도 알파로미의 팬들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대는 이탈 디자인에서 많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뭐 3D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역량이 그때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디자인이 잡아먹는 그 개발 기간도 상당했고. 상당했죠. 네. 그래서 보통 차 개발할 때도 4, 5년씩 막 하고 그랬어요. 이 에스페로도 상당히 오래 개발을 했고 1990년 9월에 출시를 했고 2000cc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Y2 소나타 하도 잘 팔리니까 대우에서 네. 우리도 좀 저거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거 잡자 해서 냈는데 약간 소나타보다는 작았어요. 사이즈가. Y2 소나타가 4680mm, 네. 4.7m가 약간 안 됐어요. 네. 근데 요거는 4615. 그러니까 약간 작았죠. 예, 그 다음에 소나타 폭이
1750이었는데 얘가 1718. 네. 예. 4cm 작은. 네. 3cm 작은. 그렇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차를 크기로 판단하던 때여서 그렇죠. 또 얘는 그 쐐기 형태고 소나타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볼륨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아니 뭐 중형차인데 왜 이렇게 작아? 네. 소나타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해서 소나타한테 이제 쳐발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판매량에서는 차 발렸는데 네. 나름 이 차를 좋아하셨던 분은 납작하고 쐐기형으로 확뭐 찌르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같으니까 그렇죠. 예. 좀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김창현 드라이버 같은 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용자들은 에스페로에 관심을 뒀는데 이제 양 PD 같은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지 저게? 그러면서 이제 소나타를 선택하는 네.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서 대우가 이제 이걸 어쩌면 좋나 이걸 어찌 하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악재가 생긴 거야. 네. 엘란트라가 준주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렇죠. 거의 뭐 준주적에서는 실내 공간도 너무 잘 뺐고 네. 스타일도 좋고 1.5 세금도 저렴하고 그때는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네. 2.0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연비도 중요했지만 그래서 엘란트라가 1.5 DOHC 또 DOHC로 맞아요. 최신 기술이 딱 적용돼가지고 페라리한테 따봉도 받고 그 당시가 이제 배기량별로 세금이 매겨질 때 네. 그 기준 커트라인이 1500cc, 2000cc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우가 이제 자존심을 낮추고, 네. 야, 그냥 얘를 주주적으로 내려서, 네. 저, 엘란트라랑 붙이고, 네. 소나타는 그냥 포기하자. 네. 그래서 1.5 DOHC 엔진을 이제 또 여기다 실습니다. 네. 로터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요. 야, 이건 이제 엘란트라랑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붙여놨더니, 엘란트라에 발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주 처참하게 발리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준준형으로서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니까. 그렇죠. 야, 이 가격에. 그렇죠. 네, 이게 준준형이야. 이때 당시에 이게 한 1,300만 원 정도 됐었고, 엘란트라가 한 1,100만 원 정도. 예, 제일 높은 트림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정도면 준준형 차를 살 수 있었어요. 네. 아 여기가 틴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여기 너무 더운데요 뒤가 지금 아, 그렇죠. 해가 네. 지금 네. 아, 뒤가. 땀이 났어요 저 지금 네. 대우가 이때 네. 마케팅을 엄청난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 미스코리아 카로 또 유명했었어요. 세계 경영을 부르셨던 김우중 회장의 이제 사모님, 네. 부인이신 정의자 여사가 네. 미스코리아 심사위원이었어. 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요걸 이제 미스코리아와 연결을 해서 1993년도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미스코리아 에스페로도 이렇게 딱 선보이고 그랬어요. 요즘 이게 사용자 평가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그렇죠. 무상으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네. 이 대우가 이걸 100대를 했어요. 와. 1년간 무상 대여해주고 야. 100명에게 이거 한번 사용해보고 후기를 써달라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을 안 했던 데니까 그렇죠. 종류로 할까? 예, 그 뭐 카라이프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카라이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네. 시승기를 좀 썼었죠. 네. 나름 김창현 드라이버께서 칼럼니스트 네. 1세대예요. 초창기 1세대시고 예, 칼럼니스트의 직업을 개척을 한 예, 하지만 이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개털이야, 개털.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털이야. 예, 그래서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셨다고 예, 그런 슬픈 전설이 아직도 신림동에는 그런 슬픈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다. 아우 네, 그때 에스페로가 100명의 평가단을 모집을 했는데 네. 2년 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95명인가 97명이 차를 구입을 했대요. 아. 95명. 정말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막 장고장도 많고 대우차 나간 물량이다, 장고장 너무 많다, 막 질질 샌다, 뻥마력이다 이런 네. 오명이 많았었는데 그 평가단 이후로 에스페로가 약간 좀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차는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이었는데 맞아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어요. 너무 앞서갔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서 괴이하다. 네, 이런 느낌하고 괴이하다. 그리고 야 이거 정망스럽게 네. 저걸 어떻게 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층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답답하고 세대 간의 선이 명확할 때여서 에스페로가 사실 너무 앞서간 디자인 때문에 안 팔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살만한 젊은 층은 좀 한테는 좀 비쌌고. 그렇죠. 음악 사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네. 얘를 살만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취향이 조금 저격이 안 됐고. 그렇죠. 이게 그런 소나타가 상황이죠. 젊지 않게 타고 다녀. 아니면 그 프린스 있잖아, 프린스. 맞아요, 프린스. 뭐, 그걸로 가,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우가 사연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대우가 원래 그 신진공업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새나라 자동차. 맞아요. 예, 그 다음에 GM 코리아, 네. 세안자동차, 막 이렇게 거치다가,
이 대우 자동차를 이제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김우중 회장이 우리도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그때 당시 대우차들이 그 GM의 오펠 계열의 라이센싱 모델이나 스킨 그 체인지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현대가 미쓰비시에서 기술을 받아올 때 대우는 GM에서 받아온 거죠. 네, 그래서 GM 구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초의 독자 모델을 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르망은 이제 그 GM의 오펠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잘 팔리긴 했으나 자기 모델이 아니고 우리 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베르토네라는 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정말 야심차게 만든 거예요. 야심차게. 그래서 디자인이 정말 멋졌어요. 그때 당시 에스페로 지나가면 중고딩들은 와 에스페로다! 막 그러고 그랬어요. 아, 그 정도로? 왜냐면 그때 그 차에 눈을 뜨는 그 청소년들은 에스페로 정말 좋아했어요. 소위 말하는 아재들, 노땅들은 저게 뭐야? 그래서 사실은 못 팔아먹었죠. 이게 90년 9월에 나와서 96년까지 만 6년간 판매가 됐어요. 52만 대니까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죠. 네. 근데 왜 이 세대는 안 냈어요? 에스페로가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힐 상품성이 없다고 보고 에스페로 전략을 아예 그냥 엘란트라식으로 준준형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차를 아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온 차가 누비라. 그렇죠. 전 세계를 누비라. 그렇죠. 거기도 세계 경영이 묻어 있네요. 아, 그렇죠. 가져갔네. 누비라 나름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누비라 광고하면 그 노구단 백지연 씨가 한참 인기였을 때. 여기는 해발 1507m 지리산 노고단. 저는 지금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기름이 적게 드는 파워노믹스 누비라 2가 이렇게 가파른 길에서도 뛰어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차는 힘, 연비 둘 다 중요하겠죠. 파워노믹스 누비라 2. 힘과 연비 현장에서 백지연입니다. 그 당시가 지리산에 노고단 휴게소가 생기고는 얼마 안 된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 잘 달리는 차들 와인딩하고 뭐 그럴 때 이제 1박 2일 시승 코스 잡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 이제 2000m까지 도로가 생겨가지고 거기 굉장히 가파르고 또 와인딩 코스가 되게 재밌어요. 그 노고단에서 이제 반야봉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뱀산골로 내려가기도 하고 지리산 그 종주 코스. 너무 추억이 신나시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또 지리산에서 좀 살았던 돌을 닦았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리산에서 그 디자인 공부 그래서 브루클린 세박사님 브루클린 앨럼가 가기 전에 지리산에서 혹시 포마드 없나? 누비라 그 다음부터는 대우가 굉장히 힘들었죠. 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GM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오늘날의 GM 대우가 이제 된 거고. 그 중간에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의 세계 경영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제 IMF라는 우리나라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동차 업계가 이제 재편이 된 거죠. 사실 IMF가 없었으면 자동차 시장도 규정 발전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도 하고 품질 경쟁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차들이 우리나라의 도로를 누볐을 텐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기아 쪽으로 너무 몰빵이 됐죠. 내부에서 경쟁자가 좀 있어야 그럼요. 그래야 서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PD 경쟁자가 없으니까 발전이 없어. 갑자기 화살이 저에게 PD 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었던 차인데 못 그었죠. 그렇죠. 일장 춘봉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원체 오래된 차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폐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오래된 차들의 문제가 부품 수급이 안 돼요. 부품 수급. 특히 대우가 현대처럼 이제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GM으로 넘어간 이후로 이름만 지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단종된 차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은 부품을 구할 때가 되면 항상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폐차장에서도 구하기가 이제 부품이 힘들어진다. 문짝이 없고 본네트가 없고 범퍼가 없고 막 그러면 나도 이제 곧 폐차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광고 중에서 이거 자료 화면이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울면서 봤던 CF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광고인데 젊은 이제 남성이 C클래스를 하나 정말 뿜뿜한 빛나는 C클래스를 사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을 해요. 그 차로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애들이 커가고 있어. 애들하고 그 차를 가지고 막 놀러도 가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리고 또 아이가 청소년기에 아이랑 갈등도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커서 부모를 떠나요. 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배우자를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결혼식에 아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손주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차가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차를 폐차를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차를 폐차를 시키는데 이제 외국은 프레스로 누르잖아요. 네. 그게 프레스에 서서히 눌리는데 이 노인이 된 그 청년이 그 차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회상을 하면서 그 차가 빵 눌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쫙 올라오면서 뉴스 클래스가 빵 나오는 거야. 멋있어. 소름. 와. 나 그 선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차라는 거는 남자들에게 그런 의미인 거야. 맞아요. 내 인생인 거야. 내 인생의 한 편의 드라마인 거지. 저는 오늘 이거 딱 내장 보자마자 네. 시트가 네. 너무 추억이 돋는 거야. 아, 직물 전 시트. 진짜, 네네네. 저는 어렸을 때 네. 아빠 차가 엑셀이었거든요. 아, 엑셀. 네, 아. 엑셀도 이런 그렇죠. 시트였어요. 직물 시트. 그러니까 제 네. 어린 시절 다 그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엑셀 폐차시키면서 우셨거든요. 저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돈으로 소주 먹었거든요. 아빠가 그 폐차 비서 받은 울면서 소주 이러는 거지. 그 언니 툭 치면서 아빠 울어. 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구 언니는 딱 보면서 웬열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그 차를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그렇지. 아빠의 이 차에 나의 분신과도 같고 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나의 드라마가 부셔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나 집을 대하는 게 다른 게 남자들은 자기 방 온갖 지저분하게 하는데 차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렇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여자는 방은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차는 온갖 쓰레기들 다 있어. 그렇죠. 그게 남자 여자의 차이인 맞아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게 한 26년 된 거죠? 26년. 네. 네. 26년. 네. 26년 됐는데 주행은 어때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뭐 정석주행 네. 지금 딱 네. 90km 정석주행하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네. 뭐 사고 나서면 죽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소음이 뭐 많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올라오네요. 네. 이게 이 타보니까 확실히 요즘 차가 좋다는 느낌이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코너링 포스나 이런 것들은 요즘 차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장난이 아니죠가 아니라 장난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차를 타고 150, 160, 막 180 달린 건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했던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이 차주분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중고로 사서 이걸 짧게 소유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분에게 이 차를 넘기면서 이 영상이라도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추억하고 싶은 거지. 아, 내가 그때 대리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 차를 안 사면 대리 안 따라줄 것 같아서 협력사에 계셨대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샀는데 이 차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 그런 추억이 있었지 하면서 예, 반추하는 그런 어떤 괜히 찡하네요. 네.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큰 차 옆을 지나가니까 휘청휘청하죠? 네. 소리도 다 들리고요. 네. 뭐 방음이나 네. MVH 신경 쓰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뭐를 신경 쓰던 시절? 이때는 마력. 오로지 마력 최고속. 그러니까 이게 네. 100마력이나. 그때 당시에 스쿠프가 이런 선전했어요. 그 스쿠프 터보를 내면서 네. 205km. 이게 광고에 또 디지털 계기판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숫자가 딱 올라가. 그래서 205 딱 찍히는 거야. 그러면서 우와 스쿠프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됐어. 이제 스쿠프를 능가하려면 날개를 달아야 할 것이다. 이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서 레알 실화임 막 그랬다니까. 소비자들도 막 순진했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담보로 205km를 내야 되는 건지 직진만 그렇게 나오는 건지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스쿠프가 그때 당시 터보의 그 냉각 인터쿨러 성능이 인터쿨러가 없어. 순행식 인터쿨러가 없어. 그래가지고 1시간만 달리면 차가 열받아가지고 쉬어야 돼. 그래서 이제 네. 그 평택까지 갈 때는 205km가 나오는데 네. 그 이후에 가면 엔진이 늘어져가지고 네. 한 180, 190밖에 안 나오는 허당치는 거지. 그런 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대우가 이제 대우 임팩트 2000cc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르망에 날개를 달다. 스쿠프 날개를 달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았다. 네, 달아서 이제 우리는 이긴다.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죠. 이게 경쟁업체가 있으면 광고도 재밌어지는 재밌어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 경차 광고도 마테즈가 3기통이었거든요. 네. 3기통 나왔을 때 아토즈가 이렇게 얘기해서 3기통 경차를 타실래요? 4기통 경차를 타실래요?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우가 승질나잖아. 그 대우가 그 다음에 뭐라고 받아쳤냐면 개 4마리가 끄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말 3마리가 타는 끄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이런 거야. 맞아. 그때 당시 소비자들이 오! 야 이거 신박하다. 야 근데 생각해봐. 말 3마리면 몇 마리야? 3마리야.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선전인데 이 소비자들이 또 거기에 뻑뻑 넘어갔다? 그렇지. 나도 지금 넘어갔네. 그러니까 그럼 유럽에는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 BMW 100주년 축하할 때 메르세데스는 뭐라 그랬냐면 BMW의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 되게 크게 냈어. 그러면서 밑에 사정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전 30년 동안 우린 너무 심심했거든요. 어허. 우린 130년이야 요즘. 역시 벤츠. 그러고 나니까 BMW에서 뭐라고 쳤냐면 벤츠 트레일러에 BMW 차를 가득 실어놓고 그 사진만 빵 올린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차나 날러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 차나 날러. 너무 재밌다. 재밌잖아. 옆에 소나타분들이 엄청 쳐다보면서 가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민망하다. 이게 다 야 그때 우리 선글라스 끼고 딱 내리고서 양 PD가 이래야 돼. 에스페로 그래야 되는 거야. 그 소문이 뭔지 몰라서 웃을 수가 없네 지금. 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웃을 거야. 근데 이 차가 또 원체 오래돼서 네. 이제 도로에 잘 안 보이고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 되게 추억의 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를 잘 비켜주신다고. 잘 비켜줘. 양보도 잘해주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이렇게 옆에 꼭 쳐다봐요. 약간 노인 공경 느낌으로다가. 경로 자동차에서는 폰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 쳐다보거든요. 맞아. 그치.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치. 네. 에스페로도 그 못지않은. 네.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 차를 사진 않았지만 얘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많이 기억을 한 하는 번쯤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도어레치라든지 네, 되게 특이해요. 예, 보면은. 멋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실내 디자인도 되게 산뜻했던 게 뭐냐면 네. 이 대시보드서부터 도어 트림까지 네. 선이 쫙 연결이 네, 되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랩 어라운드 스타일이라 그래서 맞아요. 요즘 차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시작인 거죠. 너무 앞서간 거지. 너무 앞서가면은 또 시대가 그걸 못 알아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앞서가도 시장에서 성공을 못 합니다. 애플이 딱 소비자들보다 6개월 앞서가잖아요. 야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없나 할 때 딱 기능을 실현하거나 그렇죠. 뭐 그런 디자인을 내거나 해요. 그래서 애플의 사람들이 목바전하고 열광하는 이유가 그렇지. 약간 소비자들의 생각을 조금 더 앞서가는 혁신이 사실은 상품성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는 몇 년을 앞서간 거예요. 뭔가 눈에 확 박히는 디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충격요법을 줬는데 그러기에는 그때 당시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었고 네. 너무 틀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차가면 좀 거칠죠? 네. 포션빔이니까. 포션빔이라는 것도 네. 있고 얘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네. 관절이 이제 딱딱해진 거예요. 조급 쇼버를 비슷한 거로 바꿨대요. 음. 바꾸셔가지고 지금 이거 바꾸신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터지고 잘 버티고 있다고. 효자도 있고. 네. 에스페로도 동호회가 있을까? 그럼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DIY 정보도 교환하시고 노후됐는데 못 가는 부품들은 자작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데 이렇게 좀 떨어졌대요. 이렇게 실내 마감재가. 그래서 공업용 스테이플러로 다 아니, 했다고 이거를 그러네요. 본인이 하신 건가요? 예, 본인이. 예. 뭐 본인이 한 것 같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무슨 뜻이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예, 본인이 한 것 같다. 정성이 애정이 묻어 있다. 네. 근데 이 세팅이 안 되는 게 진짜 덥다. 이거는 다.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너무 다들 틴팅을 해서 그렇지. 이게 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덥잖아. 자, 틴팅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정상적인 탑승자인지 납치가 되는 상황인지를 또 경찰이 봐야 되잖아. 그러네. 그런 거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좌회전길에서 만나갖고 서로 양보를 할 때 그렇지. 서로 이렇게 할 때 얘 하고 서로 수신호가 돼야 되는데 수신호도 안 되고. 안 돼. 안 되고. 그런 건 있어. 예. 그리고 과도한 애정 행각도 못 하고. 그거는 단점이네요. 왜 과도한 애정 행각을 차에서 하시냐고요. 진짜 불순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런 부류가 있다고도 하네요. 틴팅이라는 게 국내에 이렇게 보급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있기는 있었는데 법으로 이제 뭐 몇 퍼센트 네, 그런 법제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뭐 규제를 하냐 마냐 막 이런 의논이 네.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투병도 막 검사하고 그랬어요, 예전에. 진짜요? 네. 얘는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너무 더워.
퓨어하네요. 제 마음 같네요. 방금 누가 뭐라 그랬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득이 되는 얘기는 없네요. 그러게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공학적인 부분을 논해서 뭐 하겠노? 26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구나 차가.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 차는 뭐다? 에스페로! 자, 근데 이제 트렌드가 좀 달라진 게 느끼는 게 네. 핸들을 돌릴 때 복원력이 되게 세요. 요즘 차들은 풀리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손으로 풀어줘야 될 정도로 복원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어성을 더 좋게 하려면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네. 핸들 탁 돌릴 때 손만 딱 넣으면 휙 돌아서 그냥 응? 나하고 비슷한 놈 나오네? 와 이거 진짜 차이 봐라. 여러분 저것 좀 보세요. 라지에타 그릴이 비슷하네요. 그럼 뭐 다이다이지 뭐. 네, 오늘 시승 정말 즐겁습니다. 네. 예, 옛날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부담 없이 예, 하니까 참 좋네. 왜 에스페로에 부담을 안 느끼시죠? 에스페로요? 네. 이 차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에스페로! 오랜만에 나들이 온 기분으로 추억 여행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는 뭐 오늘 시승하러 나온 거지 놀러 나온 건 아닙니다. 아 여기 오니까 다양한 차들이 있네. 단연 에스페로가 돋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야, 에스페로가 잘 왔네요. 왜냐면 여기가 이탈리아풍이거든요. 그렇죠. 카페가. 그러네요. 네. 저희가 또 의도하고 기도 하고. 맞지 않습니까? 야, 이 설레발은 진짜 오늘 설레발 없으면 못 다 할 의도하고 뻔했어. 여기 찍으신 거 아닌가요? 나는 이거를 1년 전부터 그렇지 기획했어. 그렇지. 이 에스페로 이 시승기를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했으니까 이탈리아풍의 헤이리에 가서 그래서 피자를 먹어야 된다. 파도 피자를 먹어야 그렇지. 된다. 그게 맞다. 저는 93년도 이 차 나올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에스페로! 저희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을 쳐다보는 것 좀 보세요. 와. 아, 이 에스페로에 카메라까지 달려있으니까. 쳐다보지. 구경하고 있어. 아 이거 진짜 민망하다. 고개 들려서 지금 보고 있어. 야, 여러분 에스페로. 시선을 받고 싶으시다면 에스페로. 오뚜기